작년 4월 모집한 엘리프 남위례역대 복정역 에피트 규모, 가격, 단지 구성, 평면, 성능 등급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규모입니다. 엘리프 남위례역은 6개 동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8층, 최대 29층, 510세대, 복정역 에피트는 6개 동 지하 2층, 지상 8층에서 최대 20층, 315세대입니다. 주차대 수는 모두 다 1.3대, 입주 시기는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2027년 10월, 복정역 에피트는 2028년 4월, 주택형은 84AB, 복정역 에피트는 84ABC, 84A 최고 가격은 10억 927만원, 이번에 12억 4,900만원입니다. 84A타의 발코니 가격, 엘리프는 870만원, 에피트는 909만 7천원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 남위례역은 피트니스, GX룸,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번 복정역 에피트는 역시 피트니스, GX룸, 골프 연습장은 있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동일하며 작은 도서관 대신 독서실이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품질의 세부평가 항목입니다. 거주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살면서 뒤늦게 중요함을 깨닫는 항목 9개를 뽑아봤습니다. 최고 수준은 별 4개, 평균 이상은 별 3개, 기준 수준 별 2개, 법적 최소 기준 별 1개, 미흡이라고 표기되죠. 첫 번째 볼 항목, 윗집에서 뛰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에 얼마나 막아주는지 나타내는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입니다. 별 하나, 에피트 별 하나 동일합니다. 다음, 경량 충격음 차단 성능, 아주 가벼운 소리죠. 별 4개, 복정역 별 하나. 세대 간 경계벽 차음 성능, 엘리프 별 4개, 복정역 에피트 별 2개,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엘리프 별 하나, 에피트 별 하나. 화장실 급배수 소음, 엘리프 별 2, 에피트 별 3개, 세대 내 1조 확보율, 엘리프 별 하나, 에피트 별 하나, 단위 세대 환기 성능 확보, 엘리프 별 3개, 에피트 별 4개, 방범 안전 콘텐츠, 현관문, 창문 등 침입 방지 기능과 관련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엘리프 별 3개, 에피트 별 3개, 자연 지반 녹지율, 단지 안에 흙과 녹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뜻하는 건데 엘리프 별 2, 에피트 별 하나입니다. 자, 별 개수로 따져봤을 때 승, 무, 패로 살펴보면 복정역 에피트는 2승 4무 3패입니다. 2개 항목은 성능이 더 높았고 4개 항목은 동일했으며 3개 항목은 성능이 더 미흡했습니다. 청약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단지 복정역 에피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8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강남과 위례, 송파 생활권을 모두 가까이에 누릴 수 있는 입지, 복정 역세권 복합 개발이 추진되며 업무 상업 기능이 대폭 확장될 예정. 단지 앞 장지천과 탄천 산책로가 연결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위례 신사선과 위례선 등 교통 계획이 더해지며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어서 상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치는 여기 바로 오른쪽 동쪽 방향이죠. 카페 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379개 상권, 가깝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있다. 이어서 모집 공고에 나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등학교의 경우 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시 적정 배치 예정, 중학교는 수정중원 중학군, 고등학교는 성남 관내 고등학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 수정중원 중학군은 수정구와 중원구의 중학교 학군을 말합니다. 학생 배치는 향후 주변 개발 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는 거. 즉 지금 이 단지에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로 10분 복정초이지만 바로 동쪽 방향에 있는, 즉 남위례역 쪽에 있는 위례 해솔초등학교가 2026년도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리죠. 제일 가까운 복정초로 배정을 받을지 위례 해솔초로 배정을 받을지는 추후에 살펴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번 청약 중요한 부분,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3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1순위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죠. 추가로 특별 공급 관련돼서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공급은 24일 월요일, 1순위는 25일 화요일 날 접수합니다. 여기 아파트 84타입 약 12억 5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교할 단지는 8호선 남위례역 근처에 있는 2027년 준공될 예정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폴의 33평 11억입니다.
두 번째 비교할 단지는 바로 2016년도에 준공된 위례레미안 이편한 세상 33평 17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례역 푸르지오입니다. 4, 5, 6단지인데요. 각각 33평이 15억, 15억 4천, 16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딱 이 정도만 봐도 주변 시세, 실거래 상황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단지 배치도를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위에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살짝 왼쪽이 북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정북으로 돌려놓고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 단지 배치도 각 동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좋겠죠. 첫 번째, 지하철이 인접한 동은 102동, 그리고 복정초로 배정될 경우 가까운 동은 101동, 위례해솔초로 배정될 경우는 104동이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이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이 위치는 바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운동시설과 공동시설 이 인접한 동은 101과 102동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단지 오른쪽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공원에 가까운 동은 바로 104, 105동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추천동을 뽑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교통과 출퇴근 중심으로는 102동이 제일 가깝죠. 커뮤니티 생활 편의시설은 101, 102동이, 교육 101 또는 104동이 됩니다. 조용한 위치는 105동, 105동 오른쪽에는 공원이 있고 남쪽 방향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또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뒤쪽에는 105동이 조금 더 한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동별로 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단지 배치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01동 같은 경우는 남향 200도, 동향 110도, 남동향 155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동의 향을 꼼꼼하게 체크해보면 200도 남향, 158도 남향, 157도 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55도 남동향도 있고 메인 침실 2, 3 기준으로도 110도 동향과 248도 서향이 있습니다. 향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도 남향은 남과 서중에 남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남향, 158도 남향은 동쪽과 남쪽의 남쪽으로, 157도도 역시나 남쪽 방향으로, 155도도 남쪽 방향이긴 한데 남동향으로 표기가 되죠. 110도 같은 경우는 동쪽과 남쪽인데 동쪽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동향, 248도 같은 경우도 남서향이라기보다는 서남향, 즉 서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로 넘어가 보죠. 그 전에 수많은 단지를 분석했던 노하우를 통해 청약 전략, 타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평면도 분석입니다. 총 3개 타입입니다. 84A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세대를 모집하며 3면 포베이 판상형 구조, 위치는 101에서부터 106동 모든 동에 위치하며 향은 남향, 남동향, 서향입니다. 자, 서향 위치 잠깐 체크해 볼게요. 84A 타입은 분홍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 155도, 남 157도, 자, 서향은 103, 104, 105, 106동의 3호 라인들이 서향 248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면도 살펴보면 현관 창고 있고 복도 팬트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침실 2, 3이 나란히 있죠. 침실 2, 3의 유상 옵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박이장 또는 매립형 북박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할 점은 침실 2가 조금 더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이 좁은 침실 2쪽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부분은 모든 창호는 KCC, LX 하우시스, 현대 LNC 3개사 중 입찰 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건립 타입으로 이렇게 창문의 크기, 형태 살펴볼 수 있겠죠. 주방 창문은 이렇게 생겼고 다용도실 창문도, 안방의 이면창 쪽의 창문, 드레스룸의 창문, 알파룸 쪽의 창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고 이면창, 파우더룸,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고 그 안쪽에 창문이 있는 알파룸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드레스룸과 안쪽 알파룸, 이 공간을 통합해서 대형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1과 옵션 2,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옵션 1쪽 견본주택 설치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옵션 1로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 B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엘리프 남이레역 에듀폴의 84 A타입을 가져왔습니다. 이 평면도도 역시나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이지만 3면이 아니죠. 쪽면에 창문이 없고, 이번 평면도에서는 안방에 그리고 드레스룸 쪽 방향이 이렇게 창문이 있습니다. 엘리프 남이레역 같은 경우도 현관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있었고요. 긴 디귿자 주방, 넉넉한 다용도실, 그리고 알파룸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드레스룸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84 B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세대를 모집하며 이면 개방 타워형, 위치는 103에서부터 106동, 향은 남향, 침실 2, 3 기준으로 서양 되겠습니다. 이 타입도 현관 창고와 복도 팬트리가 있으며 침실 2, 3이 나란히 붙어 있고, 역시 유상 옵션으로 북박이장 또는 매립형 북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이면창으로 개방감이 좋고 넓은 안방, 넓은 발코니가 보이며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좁은 드레스룸이 아쉽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유상 옵션을 통해 이렇게 드레스룸 통합형이라고 해서 드레스룸 공간을 이쪽 방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C타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B타입도 타단지 평면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엘리프 남이레역 에듀폴의 84 B타입입니다. 이 평면도도 이면 개방 타워형이고, 현관에 들어오면은 현관 창고 그리고 공용욕실 옆쪽에 복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기역자 주방, 개방감이 좋죠. 하지만 거실 이면창이었는데 여기는 이면창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방 들어와서 발코니가 있고, 이번 평면도는 넓은 발코니, 그리고 안쪽에 알파룸 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창문이 있다는 특징입니다. 이번 평면도에서는 유상 옵션을 통해서 이쪽 공간에 드레스룸으로 설치를 해도 창문은 없는 거죠. 대신에 발코니 쪽 공간이 넉넉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즉, 이 84 B타입 엘리프 남이레역 평면도와도 비교해도 매력적인 평면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84 C타입입니다. 67세대를 모집하며 포베이 판상형 구조, 101 102동에 위치하며 향은 남향 또는 동향입니다. 101동, 102동의 2호 라인들이 동향 11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넓고 긴 현관이 특징이며 좁은 현관 창고가 보입니다. 복도 팬트리는 확인되고 있진 않아요. 침실 2, 3이 나란히 있고, 역시나 동일한 옵션이 있습니다. 매립형 북박이장 역시 좁은 침실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자 주방에 창문 있고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보입니다. 안방에는 발코니가 있고 창문이 있는 드레스룸, 그 안쪽 A타입처럼 창문 있는 알파룸이 확인됩니다. 역시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대형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 또한 A타입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궁금한 점이 생기죠. 84A와 84C타입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와 향입니다. 소개해드렸던 대로 A타입 101에서 106동, 남향, 남동향, 서향, C타입은 101, 102동, 남향, 동향입니다. 전용 면적의 차이도 이렇게 납니다. 살짝의 차이죠. 현관 수납 차이가 있죠. 둘 다 현관 창고는 있지만 A타입이 더 넓습니다. 복도 팬트리 A타입은 있지만 C타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 수를 살펴보면 A타입이 9개, C타입이 8개, 즉 A타입의 안방에 이면창이기 때문에 창문이 하나 더 많습니다. 면적과 폭인데요. A타입은 안방, 안방 발코니, 주방, 다용도실 면적과 폭이 조금 더 넓고, C타입은 거실, 현관, 드레스룸, 알파룸이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이 부분은 이 A와 C타입 평면도를 나란히 가져와서 현관 길이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각각의 면적을 체크해 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색깔들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다. 주방의 폭을 이렇게 가져와서 C타입과 비교해 보면 C타입이 좁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룸도 비교해 보면 살짝 C타입, 자, 이렇게 드레스룸도 비교해보면 살짝 C타입. 자, 예를 들면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동일하죠. 안방, 그리고 거실 쪽 폭, 자, 거실 쪽 폭도, 그리고 안방 발코니 공간도, 자, 이렇게 하면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방 발코니의 차이점. A타입은 안방, 안방 발코니, 주방, 다용도실 면적과 폭이 아주 조금 더, C타입은 거실, 현관, 드레스룸, 알파룸이 조금 더 면적이 넓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은 분양가 또는 발코니 확장인데 역시 A타입이 더 비쌉니다.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 가격 순서 따져보면 C, B, A 순으로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면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단 3개. 자,
간략하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개 타입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잠시 화면 정지해 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파룸이 있어서 방 3.5로 표기해 드렸고, 서양, 침실 232 서양, 복도 팬트리가 없다, 동양, 아쉬울 수 있는 특징들을 파란색으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금액, 출퇴근, 교육, 구조,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볼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정리해야 후회 없는 청약이 됩니다. 청약 전략이나 타입 선택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